언니 나 결혼해서 진짜 부천에 그런 집을 얻었어. 설마 누가 그렇게 썩은 빌라에서 할까 했더니 제가 신혼집에 갔잖아요. 밖에서 봐선 30년인데 네. 세상에 화장실 물도 안 내라고 언니 그거 원래 그래 2번 눌러야 돼 이런 집 거기서 이제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가더니 21년도 8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자기가 낸 돈 다 추가로 낸 거 빼고 다 거기 올랐더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미경 언니의 경제과외. 오늘은 경제과외 중에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동산, 또 부동산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의 재개발, 재건축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지마이스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장미진 저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셨어요? 한 15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15년. 네네. 그러면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좋은 꿀팁들을, 네네네. 이렇게 힌트들도 알려드리고, 네. 코칭도 하시는 네네네네. 분이 되셨어요. 그러면 네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코칭도 하고 뭐 이런 사례도 많이 있으시겠죠? 네네. 제가 사실은 이제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5천만 원으로 뭐 5억 뭐 그리고 또 제 사례만 넣으면 아이고 넣으니까 됐지 뭐 10원 했으니까 그랬지. 그래서 사실 후배 사례를 넣었어요. 네, 후배가 네. 이제 제가 이런 거 좀 한다고 하니까 언니 나는 신혼을 그런 데서 할 거야. 했지만 설마 누가 그렇게 썩은 아파트 뭐 썩은 빌라에서 할까 했더니 언니 나 결혼해서 진짜 부천에 그런 집을 얻었어. 그래서 제가 신혼집에 갔잖아요. 근데 골목에 차를 못 끌고 들어가서 뻘찍이 되고 우리 애 없고 이제 가서 봤는데 세상에 밖에서 봐선 30년인데 네. 신혼집이니까 안에 갔더니 부부가 합지로 도배 다 하고 세상에 화장실 물도 안 내라고 언니 그거 원래 그래 2번 눌러야 돼 이런 집 거기서 이제 산 거예요. 그런데 근데 참 신혼이 용감하네. 그쵸 세상에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 네. 자체가 기특하네. 기특하죠. 근데 원래는 대부분 돈 다 버리면서도 그쵸. 이게 신축으로 들어가갖고 맞아, 부모님이 얻어주는 거. 지금 일단 예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집들이 할 때 친구들한테 어깨 뽕놓고 그러니까. 싶고 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이쁘게 했는데 이게 진도가 잘 나가다가 조합 설립할 때쯤에 샀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사업 시행인가라고 선생님 이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렇게 큰 단계인데 네. 사업 시행인가만 가도 한 50%가 된 거거든요. 조금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때부터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동네가 뭐냐면 선생님 주택이 많아서 지하 1층, 2층까지 새깍깍 넘으면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 동네에서 아니 이거 내놓고 아파트 한 채 준다고 나 싫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 맨날 있지. 싸우고 난리 치는 걸 보잖아요. 엄청 무서워요. 오. 그랬더니 같이 친하게 지내는 이웃은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사 가버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전화가 왔지. 언니 나도 그냥 갈까? 여기 아무래도 맨날 아줌마들 싸워 무서워. 언니 어떡할까? 근데 야 너 그때 시세가 한 1억 5천? 그리고 지돈 다도 아니거든요. 대출도 좀 있고 그거 갖고 어디 갈래? 여기 좀 기다리면 그래도 여긴 새 아파트 된다는 꿈이라도 있잖아. 어떻게 할래까? 알았어 언니 좀 더 참아볼게. 사실 근데 관리처분인가까지 5년 걸렸는데 사실 이거 되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가더니 진도 팍팍팍 나가서 21년도 8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출도 원조 받는 데는 7억까지? 그것도 원리금 상환도 아니야. 이자만 내래. 이래서 그래서 야 그거 어떡할래까? 언니 남편하고 상의했는데 다는 너무하고 우리 2억 정도만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것만 대출 받고 들어갔는데 책 내기 전에 그때 한번 시세 봤더니 5억 자기가 낸 돈 다 추가로 낸 거 빼고 다 5억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날짜가 가까워 오니까 이제 입주했어요. 설차가 입주했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보니까 어떻게 그래 뭐 가전제품 새로 싹 하고 그러고 가니까 아 언니 우리 냉장고 그냥 돌아가 그러면서 자기 참 이제 아꼈었구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데 조금 더 서울 가까운데 애 학교 갈 때는 그러려고 또 모은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래서 열심히 되게 사네요. 평범한 친구예요. 그리고 그거를 참고 기다리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게 엄두가 안 나서 네, 너무 맞아요.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작도 못 하셨던 초보분들이 있으면 5천만 원에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의 재개발, 재건축 이 책을 읽으시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진 돈과 시간으로 미래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내 미래의 집에
천천히 한 발씩 다가가는 법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책 읽는 것도 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알아봐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요번에 그 2023년도 보면은 지금 막 미분양 이런 얘기도 되게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때 재개발 재건축은 미분양이랑 어때요, 관계가? 일단 미분양이라는 지표는 선생님 너무 정확하게 딱 집으셨어요. 지금 사실 하락장이잖아요. 네. 하락인데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사면 안 된다는 사인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왔네요.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에 너 무슨 얘기하러 왔냐? 사실은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도 하락장이었어요. 아, 네. 네네. 네. 그때는 그런 걸 모르고 하기는 했지만 하락장이 진짜 장점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격이 오를 때도 선생님 이게 거품이란 말이죠. 네. 적정 수준보다 넘게 오르기도 해요. 반대로 내려가는 것도 얘가 끝간데 모르고 자기 가치를 모르고 내려간단 말이죠. 네, 네. 네, 자기 가치보다 더 내려간 물건들을 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내가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입지들 있죠. 그 가격들이 적정선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천천히 공부를 해도 시장이 기다려줘요. 지난번 상승장에는 아 어디 좀 괜찮대. 프리미엄 얼마래. 사볼까 하고 남편하고 상의하고 가봤더니 그새 1억이 올랐어. 맞아. 그땐 그 어, 시간이 그리고 너무 빨리 가죠. 제가 후딱후딱. 저도 이렇게 10몇 년을 투자했는데도 제 앞에서 달라는 돈 다 준다는데도 매물을 거둬.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도대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조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좀 공부 좀 하고 내 집 하나 좀 사보겠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네. 이런 시장은 차분히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오히려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가진 네, 자금으로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네. 사실 그거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선생님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과하게 올랐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미 가격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한 것도 있어요. 아, 그럼 오케이. 이미 사실 제자리로 갔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런 거를 지금 천천히 골라서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특히 제재 같은 경우가 시세가 잘 안 보여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부동산 열면은 내 아파트 가격 누가 얼마에 팔았는지 네. 얼마에 내놨는지 다 보이죠. 근데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라, 주택, 땅, 상가를 딱 열면 안 보여요. 네. 상가 선택하고 그 지역 지도 선택해야 되는데 매물도 얼마 안 되니까 소장님들이 올리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매물 가격이 얼마쯤이 적정한지도 모르고 나오는 데다가 지금 상황들이 사정들이 각각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 한 구역에서 몇 억씩 차이 나는 매물들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임장 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물건들이 간 사람한테만 나와요. 오케이. 살 것 같으니까. 아, 오케이. 그러니까 차분히 공부해 보면 이번 시장은 누구나 내가 가진 돈보다도 더 괜찮은 물건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까 그 후배가 네네. 지금 이렇게 집을 마련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약간 하락장이지만 이렇게 누구나 한 네. 20대, 30대 초기에 시간을 벌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도? 아니면 지금도 옛날에만 가능해요. 있었던 사례인가요?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제 사례 한 해를 그럼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돈이 어떤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하면 돈이 계속 들어간대라고 사실 그게 오해일 수도 있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사례를 하면 제가 어떻게 투자금의 100배가 됐고 제가 지금 넣은 돈의 사실 3000%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에이 10년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네 맞습니다.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으로 나누면 1년에 300%네요. 1년에 300%면 적지 않죠, 선생님. 그럼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첫 매수한 거 지금도 갖고 있어요. 5천만 원 들어갔죠. 그래서 전세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주할 때가 되면 선생님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아, 다 이사 가세요 하고 이주비 대출을 해줘요. 맞아요, 해주죠. 네, 그것도 무이자로 해줘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드렸는데 돈이 한 2천 몇백이 남은 거예요. 투자금이 회수됐죠. 그러니까 그 집 한 채에 제가 지금 제 돈이 2천 몇백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분담금이라고 해서 남은 돈 이제 네. 제가 원래 아파트를 받으려면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빌라를 하나 사서 이걸 내놓으면 새 아파트를 딱 1대1로 주냐. 그건 아니에요. 이 빌라 가격을 책정하고 내가 새로 받을 가격을 책정해서 돈이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한 1억 5천을 내놔라 했는데 그 돈도 지금
사업성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입주할세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빵빵백이라고 해서 계약금도 내지 말고 중도금도 내지 말고 입주할 때 내세요 해서 현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요 녀석이 프리미엄만 한 6, 7억 하고요. 총 매가는 한 10억 해요. 제 돈 2,300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가전에도 3,000%가 넘어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말씀드린 저는 그건 좀 경계를 해요. 금도 안 긋고 막 우리 얼른 우리 이렇게 동의서 걷어가지고 해볼까 하는 거 있죠. 저희들 표현은 화가가 그림 그리는 구역이다. 정부가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사실 제발 가지 마세요. 그런 데는 이제 기약이 없죠. 기약이 없죠. 특히 이렇게 시장이 꺾이잖아요. 더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래는 저는 조합 설립 이전은 사실 투자하지 말란 말을 해요. 근데 지난 상승장에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나는 그래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럼 최소한 시에서 리스트 이거 무슨 비밀 문서로 나 같은 사람만 보는 거 아니에요. 각 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정비구역 현황 재개발, 재건축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쫙 보면은 예비구역이 있어요. 네. 그런 곳을 한번 보셔서 내가 과연 사실은 재건축 구역은 집은 오래됐어도 동네는 되게 살기가 좋아요. 좀 조금 신혼 정도는 이 정도에서 해도 어떨까. 그래서 이런 데 한번 알아보세요. 돈이 조금 더 적으신 분은 이런 구역을 재개발로 한번 알아보세요. 오케이. 재건축 구역보단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살기는 조금 더 어려워요, 동네가. 아.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사서 이게 진도 나가는 걸 알고 더 사실은 무섭고 놀라운 결론은 이걸 사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막 투자하고 몇 개씩 살아. 저도 몇 개씩 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처음 산 애가 금방 그 소장님 말한 것처럼 6년 만에 아파트가 됐잖아요. 저는 지금 그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 안 샀을 거예요. 그런데 뭘 사고 혹시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하고 하면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부동산은 그래요. 이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없어도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하니까 삽삭삽삭 공부하면서 내 집 한 채만 제때 갈아타기 해도 내가 일해서 벌은 노동소득에다가 자본소득이 같이 합쳐져 주니까 훨씬 더 자리를 잘 잡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네. 자, 그다음에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 이제 네. 적절한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이거를 알고 모르게 돼서 되게 틀려요. 어. 특히 이거는 재개발 지금 오래 걸린다는 누명을 벗기기에도 너무 좋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언제냐면 일단은 네. 매수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매수 포인트 먼저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선생님 실망 매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실망 매물, 실망에서 실망. 나오는 매물이다. 네, 이렇게요. 있지.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선생님 아세요? 기다리다 지친 거지 뭐. 그것도 있는데 조금 달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가 빌라를 갖고 있어. 그럼 얘가 얼마짜리인지를 감정 평가를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감정 평가를 했는데 재밌는 건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요. 뭐냐면 누가 자기 빌라 가격 감정 평가한 거에 만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근데 절대 없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원조아버님들 저는 이게 그래서 되게 속상해요. 뭐냐면 원래 거기서 오래 살던 분들이 사실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혀 공부를 안 하시고 모르시니까 그래? 내 빌라가 감정평가 1억인데 뭐? 34평 아파트 하려면 3억이라서 2억을 내놓으라고? 내가 2억이 어딨어? 뭐 대출을 받아? 맞아. 이러시면서 그렇게 깜짝 생각하지. 놀래갖고 네네네.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새 아파트를 주는 줄 알고 계셨다가 그러고서 나오는 매물들을 실망 매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차에 거의 무이자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입주할 때까지 그냥 갖고 계셔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걸 모르시고 조합이나 누가 그거를 설명해주면서 설득하지 않아요. 조합은 항상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물건이 우르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죠. 시장 원리. 물건이 네. 많으면 가격이 싸죠. 그래서 이 어른들은 여기서 한 프리미엄 5천 준다 그러면 어머 그래요? 그래서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데 이때가 오케이. 매수자들한테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걸 언제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 마음이 똑같지가 않아. 누구는 꼭 다른 마음으로 팔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지. 그쵸.
그래서 임장을 이렇게 다니다가 마음에 든 데가 있어. 그럼 소장님 여기 감정평가 언제 해요? 물어보면 요거 한 5월쯤 할 거야. 그럼 그때 기다려야 그때쯤 되겠구나. 와, 그때쯤 나오면 그때쯤 와서 사면 돼. 이렇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나온 물건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것. 그래서 소장님들하고 사실 이거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부동산 선생님. 소장님들랑 친해야 되네. 거기 또 관계예요, 관계.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래 투자한 것도 결국은 저희 세입자하고 관계가 좋아서 그랬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으면 벌써 머리 아파하고 때려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겁쟁이라 그런 관계도 좀 잘하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런 실망 매물들 나오는 시즌이 감정평가 했던 바로 그 시즌. 그리고 요거보다 더 고단수인데 뭐냐면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서 네.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좀 50%를 넘었다, 5분응선을 넘었다 해가지고 이때 네. 팔고 사고를 많이 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매도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미 사업시행가 났어? 하고 프리미엄이 껑충 오른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매수자는 이때 사면 조금 손해죠. 바로 직전에 사고 싶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알려주겠다는 거죠. 오케이. 뭐냐면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이건 네. 잘 몰라. 프랜카드가 붙었어요. 교통영향평가 통과했어요. 건축심의 통과했어도 아무도 관심 없어. 그게 뭔지 모르거든. 그치. 근데 요게 나면 조금 있으면 사업시행인가 나요 하고 나팔 부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깊이 안 한 분들은 몰라요. 그치. 이게 뭐냐면 시에서 거기에 지금 원래는 한 500세대 살았는데 2000세대가 된단 말이지. 교통상에 문제 없는지 확실하게 정리해서 보내. 했더니 체크했더니 오케이 사인 떨어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 되게 중요하죠. 건축심의가 낮다.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가 낮다는 건 진짜 다 됐다는 그렇죠. 거네. 건축심의가 낮다. 이거 다 그냥 바로 엄청 오르겠네, 가격이.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친해서 이때 가는 그 거지. 소장님, 어떤 소장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네네. 그래서 임장 가서 부동산 내가 소장님. 사고 싶은 구역 소장님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 거기 건축심의 났어요? 그리고 조합에 물어봐도 돼요. 그 임장 가면 그 동네도 들러야 되지만 반드시 동네 그쵸, 부동산을 한 바퀴 다 그쵸. 돌아서 얘기 들어야 되네? 네네. 또 어떤 소장님은 약간 희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간판 보고 좀 구분을 하는데 간판이 반짝반짝 새 간판 있고요, 선생님. 그래. 저 간판이 막 프랜차이즈야. 전화번호도 다 흐려. 이런 것도 있는데 두 군데 다 가셔야 돼. 우리 좀 젊은 친구들 중에는 간판 흐려갖고 할아버지 막 담배 냄새 나는데 근데 안 가. 안 가려고 하고 물어봤는데 나라도 가기 싫어. 모를 것 같아서. 이거 이제 단계도 나보다 몰라. 근데 그런 무시하고 싶잖아. 할아버지들이 그 동네 할머니랑 더 친해. 맞아. 더 잘 알고 있어. 진짜 좋은 물건은 그분한테 다 나와. 그러니까 아유 박 선생, 박 사장 내 거 팔아줘. 그리고 다 거기 내놔 물건은. 그 간판 흐린 데를 찾아가 이렇게 가야 돼. 번호 하나 떨어지고 막 이런. 맞아. 선생님 찐이다 진짜. 삼자 맞아. 이거 아크릴판 떨어지고 떨어져. 여기 있어. 맞아. 그 선생님은 지금 관리처분인가 난지도 몰라. 근데도 물건 장부 꺼내면 깨알 같아. 그래. 그런데 가야 되고요. 근데 선생님 또 하나 있어. 간판 새 것도 가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 소장님은 이런 단계도 모르고 지금 얼마큼 갔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물건만 갖고 있어. 간판 반짝반짝한 소장님들 요즘 MZ세대 소장님들은 다 알고 있어. 검색해서. 다 알고 어머 여기 그 건축심이 났어요. 좀 있으면 사업신게 나요. 근데 여기는 건축심이 안 났는데요. 저쪽 구역 제가 물건 있거든요. 그 동네 구역까지 다 브리핑해줘. 입지 브리핑도 바삭하게 해. 다 가요. 장단점이 있구나. 있어요. 이쪽 장점이 있고 네네. 양쪽을 듣고 합쳐서 판단해. 그렇죠. 다 익선입니다. 그래서 한 곳만 가보고 어머 여기 물건 많구나 하고 여기에만 꽂혀도 안 되고 한 곳만 갔더니 어머 이분 너무 브리핑 잘해주는데 저쪽을 갔더니 뭐 사업신인가 나 그런 건 모르겠고 그래 물건 뭐 줄까 이렇게 했다고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매도 포인트는 뭐예요? 네, 매도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가 한 개씩 갔을 때 누가 봐도 확연하게 오를 때가 매도 포인트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가 났어. 프랜카를 걸려. 그럼 어지간히 투자한 사람 다 알아요. 그때 가고 그 다음에 초보들도 잘 아는 게 관리처분 인가나면 막 이사하고 막 이런 거 알거든요. 그때 시세 탁 올라줄 때 그때. 그럼 그때 파는 게 나아요? 끝까지 갖고 있다 내가 입주하는 게 나아? 근데 물건 따라 달라요. 오케이. 근데 사실은 오래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렇게 좀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공통점을 보잖아요. 입지 좋은데 산 거. 그게 가장 좋고요. 입지 좋은 거 몰라요, 누가?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처음부터 조금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물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같이 시장이 어쩜 그렇게 가격이 다각각이야. 그때 진짜 얘 가치 대비 가격이 싼 걸 처음부터 잘 사놓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오래 가져간 거. 그래서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조금 내 돈이 허락하는 안에서 제일 좋은 입지를 사시고 최대한 가져가시고 지금 사실 매도 포인트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선생님 언제 제일 값이 나가는지 아세요? 언제요? 등기치고 4년 5년. 그때가 최고 빚이 나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이제 비슷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실은 그러다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사는 거죠. 계속 살면 되고 아니면 그쵸? 뭐 내가 여기 살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야. 그럼 그때 가서 팔고 또 이제 네네네. 뭔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첫 집을 마련할 때 네. 그냥 항상 아파트 청약만 답이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돈이 없는데 시간에 네. 투자하고 내 고생을 좀 투자하는 재개발, 네네네. 재건축도 네.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네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근데 사실 이거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좀 공부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부동산에서 너무 공부 안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죠? 시간 네네. 투자하는 거, 맞아. 노력을 투자하는 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신. 자, 여기 책 표지를 보면 세금, 대출, 청약 걱정 없이 미래대장 아파트를 선점하라 라는 카피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세금, 대출, 청약 걱정 없이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많은 포인트들인데 하나씩만 짚어드리면 네. 청약은 제가 이걸 사게 된 계기예요. 이거 사는 순간 거기 나는 무조건 조합원이면서 당첨이 무조건 된 거예요. 당첨만 돼요. 선생님 30층 기준일 때 10층 이상만 줘요. RR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골라서 뭐 제가 지금 받은 것 중에 하나 천변부 나오는 완전 노열층 주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미 한 5, 6천 차이 나요. 일반 분양이요. 가격 말고 그거 가격만 그런 데다가 그리고 조합원 옵션 주는 것들 말할 것도 없어요. 뭐 확장비,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아일랜드 식당 확장까지 다 무료로 해줘. 뭐 이런 것도 물론이고 이제 청약이 이제 그렇다고 치면은 대출 같은 것도 아까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이주 단계에 내 전세금 내가 살고 있으면 저도 어디 가서 전세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하라고 이주비 대출을 주는데 무이자.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제 분담금처럼 일반 분양하신 분들이 왜 10% 계약금 내고 중도금 60%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야 될 조합원들도 내야 될 돈에 대해서 10%또 중도금 이런 걸 내긴 내요. 네. 그것도 무이자. 그러니까 따로 돈을 막 대출 받아서 이거를 계속 뭐 하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잔금시가 되면 일반 분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들어가 살면서 잔금 대출 일으키든지 아니면 이제 전세 세팅을 하든지 이런데 이럴 때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이렇게 낮는데 그 입주권 몇 개 있다는 거 입주할 때 걱정되겠네? 하는데 걱정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가로 낼 돈이 한 1억 5천밖에 없는데 그치. 얘 시세 10억짜리 주변 시세 전세가 4, 5억 하거든요. 맞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돼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네요. 오래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세금 부분은 너무 꿀포인트가 많은데 진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렇게 내 집 마련하면서 새 아파트 살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도 되겠네 하셨는데 그걸 재개발해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지금 1주택 갖고 계신 분 이거 팔기 너무 똑똑해 이런 분도 해당이 되고요. 이미 아까처럼 투자를 해서 입주권이 이제 새 아파트 돼서 들어가셨어. 똑같이 지금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의 사실 고민이 뭐냐면 얘도 아직 더 오를 것 같고 좋아. 근데 돈은 또 모았어. 이런 경우인데 이제 내가 어디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애를 뭐 3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좀 더 가져가도 될 만한 입지란 말이죠. 근데 얘를 7, 8년을 갖고 가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이 뭐냐면 너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집을 하나 샀으니까 얘는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해줄게. 이건데 너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입주권을 샀구나. 그건 곧 그 집을 부신다는 거지. 이 뜻이거든요. 입주권이 선생님 집이 아직 있는데도 입주권일 수도 있고 관리 처분인가 이유가 되면 입주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집을 아직 안 부셨을 수도 있고 부셨을 수도 있지만 신분은 입주권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집이 하나 있는데 입주권을 샀어.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 법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을 부신다는 거지. 이사를 못 가겠구나. 어떡하니. 내가 기다려줄게. 얘가 새 아파트 돼서 2년 지날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때까지 이 집에 살고 있다 팔아도 비과세 해줄게. 이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세심해요? 어머 세심해요. 어머 옆집인 줄. 어머 공부하면 이렇게 정부의 세심함이 보입니다, 선생님. 정부가 옆집에서 내 소식 다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네? 그래서 신기한데? 그렇게 요 입주권이 새 아파트가 됐어. 그럼 그때 대신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너 꼭 들어가서 살아? 그건 있지. 있지. 그치. 그치. 조건이 있어야지. 응. 그래서 들어가서 1년 이상 꼭 실거주. 이 얘기했더니 어머 지금 실거주권 없어졌는데 얘는 있는 거란다 하고 후배님한테 제가 얘기해 줬어요. 왜냐면 그만큼 기다려준 대가예요. 왜냐면 네가 들어가서 산다고 그렇지. 했으니까 내가 혜택을 줬지. 그렇지, 줬지. 그래서 여기 실거주 1년 하는 그 조건은 이 첫 번째 집에 대한 비과세예요. 선생님 보세요. 그러면 이 입주권도 갖고 있죠. 얘도 갖고 있죠. 한 5, 6년, 7년? 둘 다 상승장을 탈 때까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순간 못 사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단계부터. 그러니까 조합 설립 단계에서 제가 아까 선생님 10년 걸린다고 했죠. 그렇죠. 10년 동안 집을 못 팔고 못 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부터. 네. 그래서 지금 함남상구역 마지막 세일한다고 난리 났어요. 사실 거기가 그 정도 가격이 나올 게 아닌데 제가 알아본 거로는 3월 10일 정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용산구하고 강남 3구만 투기과열지구란 말이죠.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후에는 등기치기 전에 절대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더 가져갈 수 없겠다 싶으면 물건이 막 나오는데 한꺼번에 나오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장을 다닐 때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였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묶여서 좋은 곳 살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가격 메리트가 너무 있어서 다녔는데 웬걸 1월 3일에 다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MZ세대들이 그랬어요. 저 그랬구나. 유튜브에 댓글 제가 다 읽고 거의 다 달아줘요. 그중에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작년 초만 해도 우리 시대에는 저는 제 인생에 집이 없나 봐요. 맞아. 그런 얘기 많이 그런 얘기 때 했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연끌해서 하고 또 얼마나 또 지금 맞아 산 사람들도 사실 그때 오를 때는 좋았지. 그렇지만 지금 또 속상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잖아. 맞아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팬데믹 이전 가격으로 회복한 데도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거 세일할 땐 사면서 집은 왜 오를 때 살까요? 그것도 세일할 때 안 사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세일할 때 집은 사기가 싫어. 무서워요. 그건 떨어- 맞는 더 말이에요. 떨어질까 봐. 근데 왜 무섭냐면 그냥 떨어지는 가격만 보니까 무서워요. 꼼꼼히 공부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경기를 이제는 MC 세대도 누구도 좀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서울 경기를 보는데 가끔씩 큰 실수가 뭐냐면 네. 내 돈이 얼마야?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데만 보러 가. 조금 상급지는 이미 지워버려. 근데 그 상급지에 눈먼 매물들이 나온다니까요. 다 봐라. 예. 그래서 가보세요. 조금 욕심껏. 그리고 지금은 이달에 가봤다가 바빠서 다음 달에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 가격이. 오케이. 혹시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아, 네네. 오히려 제가 하락장에 요새가. 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두 번째 빌라 살 때 그 나름 500만 원 깎아보겠다고 했다가 잘렸어요. 못 샀거든요. 그랬는데 3개월 뒤에 소장님한테 전화 왔어. 세대 그거 더 깎여서 나왔어. 그래서 제가 500 깎으려다 못 산 거 700만 원 싸게 샀어요. 이런 일도 일어난단 말이죠.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화 주시더라고요. 자, 재개발 재건축은 꼭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요? 사고 나면? 아니에요. 조건이 있죠. 실거주권 없어졌잖아요. 그거 그때 잠깐 약간 해프닝처럼 정부에서 해가지고 왜 음마 아파트 선생님 난리 다 났었죠. 막 인테리어하고 난리 나고. 근데 사실 누가 피해자였어요? 사실 저렴한 전세가에 우리의 공부 잘해서 조금 좋은 학군지에서 공부시키셨던 분들이 사실 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복구가 돼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뭐 비과세 이런 거 맞추려고 뭐 필요한 곳 뭐 이런 것밖에 없고 재개발 재건축에 새 아파트 받기 위해서 실거주일 곳 없습니다. 네. 그렇구나. 자, 이제 뒤로 한번 여러분들이 봄도 되고 했으니까 너무 우울함에만 젖어 있지 말고 공부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죄송한데 학업장일 때 더 봐야 되겠네요. 하나만 제가 아까 네네. 서울 경기하고 하나 더 말해야 되는데 이제 끝나서 이제 네네네. 하나 더 그러니까 서울 경기하고 이제 경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천광역시도 너무 좋게 보는 게 이제 임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광역시 중에서도 수도권인데다가 교통여건들 보면 앞으로 너무 많이 좋아지는데 맞아요. 가격이 너무 눌리고 있고요. 아, 그래? 올해 입주가 폭탄이에요. 그래서 오. 올해도 엄청 눌릴 거예요. 근데 이런 데를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차근차근 공부하시라. 사실 제가 이번 제 책에 저만 보는 이 약간 비밀 지도 같은 걸 넣어드렸어요. 과감하게. 네. 이게 시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시세까지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초판 한정으로 따로 드리는 거고 아, 네네네. 누가 봐도 불인이도 제가 이거 수강생한테 한번 나눠준 적인데 오호. 그렇게 임장 가라고 해도 왜 이렇게 임장을 안 가? 근데 이걸 무료로 한번 바쁘다. 나눠줬더니 세상 이거만 있으면 나도 임장 갈 수 있겠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올해 위험해요. 당장 가서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역별로 가격이 진짜 많이 눌려 있으니까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진짜 내 집 마련이나 좀 가까운 지역 사셔서 투자하기도 괜찮겠다 싶으면 올 1년 내내 두고 공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지역으로 제가 꼽아 봅니다. 인천 지역에 막 지도까지 해서 정확히 다 써져. 이거 제가 한 야. 3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색깔만 보면 얘가 어디까지 갔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걸 개인이 이렇게 책을 써주니까 고맙지. 개인이 공부하려면 이걸 몇 년을 어떻게 해요? 맞아요. 공부하다 세월 다 가지. 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간략하게 볼 수 있게도 이렇게 뒤에 지도도 넣어주시고 네네. 또 그동안 몸으로 공부한 거 그럼 본인의 그 사례만 가지면 소장님이니까 그랬겠지 뭐 선생님이니까 그랬지만 주위에 아주 네네, 진짜 네. 초보가 정말 내 집을 마련하려고 시간에 투자하고 또 고생스러워도 좀 참고 하면서 서서히 모든 서민들이 또 이제 서서히 또 이렇게 자기 집을 마련하는 많은 분들의 사례도 동시에 넣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정말 나는 청약통장도 없어. 나는 아파트랑 아무 관계가 없어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방법을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공부에 또 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진 와이스 선생님이십니다. 그냥 이론만 한 분이 아니고요. 진짜 처음부터 5천만 원으로 내 집을 가지려고 애쓰기 시작했고 그 진짜 뭐 거의 100배 그죠? 100배의 수익을 올리면서 또 이제는 그 자신의 노하우를 이렇게 열심히 나눠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김미경 TV에 오셔서 미경 언니 경제가에서 우리 사실 미경 언니 경제가에서 재개발 재건축 즉 처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맞지? 영광입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 네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선생님? 약간 재개발 재건축이 남들 생각하기에 투기다 막 네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가 뭔가 막 여러 차례 사갖고 막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내가 걱정이 돼서 솔직히 네네네. 그래서 안 모셨어요. 아, 일부러. 그렇구나. 그래서 NKYU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학생들한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내가 좀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게 아닐 수 있겠다. 오히려 네네. 뭐 청약통장도 없고 네. 그냥 덜컥 내 집을 돈 주고 사기 어려운 사람들은 오피스텔 아파트 좋은 데서 전세 살 거야 월세 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좀 고생되더라도 식구들 네네네. 데리고 가서 네. 거기서 한 5년 6년 지내다 보면은 그 내가 이렇게 내 희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힘들어도. 맞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분들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고 네네.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래서 너무 처음 감사합니다. 모신 거예요, 사실은. 야, 선생님, 저 감동해요, 선생님 어떡하면 좋아. 진짜요. 책의 내용을 보고 이분은 진짜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구나. 마치 자신의 친했던 후배한테 이렇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듯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뜻에서 오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눈도 뜨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적은 돈으로라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안고 사시라고 이걸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을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선생님. 네. 지금 이 책의 제목이 좀 길긴 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4개 중에서 하나 제목을 맞춰주시는 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1, 2, 3, 4 4개 중에 하나인데요. 1. 5천만 원을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의 재테크. 2.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의 부동산. 3.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의 진와이스. 4.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의 재개발 재건축. 자, 댓글로 오늘 정답도 나눠주시고요. 또 이제 영상 감상평, 평도 남겨주신 분께 10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경 언니의 경제가에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경제 상황을 아주 쉽고 알기 편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와이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